와, 이거 진짜 소름인데?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7월 22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에 새로운 갤럭시가 공개되는 갤럭시 언팩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데요. 어느덧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갤럭시 언팩을 알리는 초대장 영상과 이번 언팩의 주인공인 새로운 폴드 8과 플립 8, 갤럭시 워치 9, 그리고 무려 새로운 갤럭시 글라스까지 다양한 신제품의 공식 렌더링 등 주요 핵심 변경점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새로운 와이드 폴드, 새로운 형태의 폴드 8입니다. 이미 삼성이 언팩 티저 영상에서 새로운 폴드를 암시하는 실루엣을 정말 공들여서 공개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깔고 새로운 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요즘 진짜 삼성 감성적으로 너무 잘해요. 아직 공식 오피셜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와이드 폴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실물 모거까지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고 바뀌었는지, 내 지갑을 열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곧 새롭게 펼쳐질 폴드 8 와이드 폴드입니다. 현재 루머로서는 갤럭시 폴드 8이 와이드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와이드 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새로운 폴드는 접은 상태의 크기가 딱 여권 크기와 비슷합니다. 기존보다 세로 길이가 짧아지고 가로폭이 대폭 증가했죠. 저는 딱 한 손에 쥐자마자 드는 생각이, 와, 이거 그립감이나 휴대성 미쳤는데? 화면 비율 진짜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우선 접었을 때 약 5.5인치로 최대 QHD 플러스 해상도의 16:10 화면 비율입니다. 이건 기존 폴드보다 훨씬 더 가로폭이 넓기 때문에 타이핑 치기에도 편리하고요. 접은 상태에서도 이북 읽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 저는 이렇게 세로가 긴 형태보다 이렇게 와이드 폴드처럼 가로가 긴 형태가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펼쳤을 때 기존의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웠던 비율보다 훨씬 더 가로 화면이 긴 와이드 형태로 바뀌는데요. 내부 디스플레이는 약 7.6인치, 최대 해상도도 QHD 플러스의 4:3 비율입니다. 마치 미니 태블릿을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러면 저같이 주로 폴드를 영상 시청, 컨텐츠 소비나 멀티태스킹, 이북, 게임 플레이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가 긴 만큼 세로로 돌렸을 때 웹툰을 보거나 세로 뷰, 쇼폼 영상을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아주 기대가 크네요. 저는 현재 트라이폴드를 메인폰으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데요. 사실 트라이폴드는 다 좋은데 무게가 너무 좀 무겁고요. 접는 것도 이렇게 2번 접어야 되고, 무엇보다 가격도 비싼데 삼성케어 플러스 가입이 안 돼서 제가 최근에 여기 밑에 기스가 나가지고 수리를 하고 싶어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거든요. 근데 비용이 그때 한 179만 원인가? 비용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아, 저 그냥 기스 난 채로 쓰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폴드는 제 친한 지인한테도 선뜻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와이드 폴드는 크기가 확실히 전부 다 컴팩트해지면서 휴대성도 좋아지고, 기존 폴드의 이 정사각형 비율이 뭔가 좀 애매하고 영상 볼 때도 렛터박스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쉬운데 크기가 좀 커서 부담스럽다 느끼셨던 분들에게 완전 딱인 제품이죠. 사실 저도 기존 폴드 7을 쓰다가 트라이폴드로 넘어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화면 비율 때문이었어요. 뭔가 큰 화면을 제대로 다 못 쓴다는 그 느낌 아시나요? UI 최적화도 약간 앱에 따라서 엉망인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이건 설정에서 앱마다 비율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또 큰 화면에 여백이 또 많이 남아가지고 그건 그거대로 아쉬웠어요. 그리고 접었을 때는 기존 S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로폭이 좀 좁다 보니까 저처럼 좀 손이 큰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폴드에서 타자를 칠 때 약간 비율이 아쉽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와이드 폴드는 가로가 긴 만큼 동시에 여러 앱을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작업과 이북 읽기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최적화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트라이폴드도 이렇게 펼쳤을 때 가로가 긴 만큼 영상을 보더라도 렛터박스가 적어서, 아, 이 큰 화면 제대로 쓰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와이드 폴드가 딱 그 장점을 가져온 것 같아요. 다만 트라이폴드는 앞서 얘기했지만 무게가 정말 무겁습니다. 오죽하면 전 바지 주머니에 웬만하면 안 넣어요. 바지가 좀 흘러내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폴드 8 와이드 폴드는 무게가 약 200g으로 기존 폴드보다 약 15g이나 가벼워서 휴대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폴드가 좀 커서 부담스러웠던 여성분들도 폴드 와이드를 매력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모곡 기준 두께를 측정했을 때 기존 폴드보다는 약간 더 두껍긴 하더라고요. 유출에 따르면 펼치면 4.5mm, 접으면 9.7mm라고 하는데, 이건 실물을 보고 제대로 두께를 측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폴더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더블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메인 디스플레이 주름. 지금까지 나온 유출 정보에 의하면 전부 다 확실히 주름 개선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내부 디스플레이의 주름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보다 두꺼운 60 마이크로미터 UTG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눈에 띄게 주름이 개선이 됐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칩셋도 최신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탑재되며 저장 공간은 12기가 램, 기본 256기가부터 시작해서 최대 1TB까지나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고사양 게임 및 작업에도 걱정 없죠. 근데 카메라가 다소 또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보면 초광각과 광각, 듀얼 카메라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둘 다 화소는 5천만 화소입니다. 다만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망원 렌즈가 빠지는 만큼 평소 망원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셨던 포이드 사용자분들에게 약간 다소 아쉬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정도 화소면 크롭 줌을 당겨서 일정 부분 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이드 A 역시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에 펀치홀, 셀피 카메라가 탑재된 모습입니다. 배터리는 약 4800mAh에 최소 40에서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는 기존 포이드 7의 25W보다 훨씬 더 빠른 출력의 속도라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죠. 다만 제가 이제 목업을 봤을 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스피커인데요. 보면은 접었을 때는 스피커가 상하단에 커버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펼치면 스피커가 좌측에만 쏠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스테레오 스피커 경험이 만족스러울까? 라는 걱정이 있는데, 물론 이건 삼성이 알아서 잘 세팅했겠지만 과연 펼쳤을 때 스피커가 어떨지 제 걱정이 부디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가격은 약 200만원 초반대로 기존 폴드보다 가격 부담감을 낮췄고요. 색상은 크림, 그라파이트, 라벤더 세 가지 기본 컬러로 출시되고 피스타치오 색상이 삼성닷컴 독점 컬러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입니다. 공식 명칭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편의상 폴드 8 울트라라고 부를게요. 이건 기존 폴드의 전통적인 비율과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제품인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폴드 7과 매우 유사합니다. 카메라 선 구조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죠. 커버 디스플레이도 기존과 동일한 6.5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8인치 화면을 가지고요. 내부 디스플레이의 펀치홀 카메라 구조까지 동일합니다. 즉 이번에도 이렇게 항상 카메라가 뚫려있는 펀치홀 구조로 가져가고요. UDC 구조는 이번에도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UDC 썼을 때는 그것도 괜찮았는데 폴드 7도 약 1년간 써보니까 항상 이렇게 카메라가 뚫려있는 펀치홀 구조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UDC 시절보다 훨씬 더 카메라 품질이 개선이 된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폴드 8 울트라 역시 내부 주름 개선은 전부 다 확실히 개선된다고 하고요. 루머에 의하면 전보다 두께는 아주 소폭 감소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 폴드 7도 워낙 얇아서 이 이상 물리적으로 두께를 줄이는 게 가능해?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 제가 받은 목업으로 봤을 때는 기존 폴드 7보다 두께가 더 얇긴 하더라고요. 와, 이게 된다고? 과연 실물은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심지어 배터리 용량이 늘었어요. 약 5000mAh로 전보다 600mAh나 증가가 돼서 사용시간 개선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역시 충전은 최소 40에서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얇은데 더 많은 배터리와 빠른 충전 속도라니 삼성은 진짜 외계인 고문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프로세서는 와이드와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되며 카메라는 3개, 기본, 초광각,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는데 기본 광각 화소는 2억 화소로 동일하고요. 초광각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무려 3800만 화소나 더 좋아졌어요. 즉 이제는 초광각 품질도 개선이 확실히 됐고요. 선명한 접사 사진도 기대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도 이번 폴드 8 울트라에 발열을 시켜줄 수 있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기존 폴드에서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가장 비싼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만큼 카메라 성능도 S26 울트라급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카메라 관련 소식에서 특히 망원 카메라가 기존과 동일한 3배 망원일 것이다, 좀 더 향상된 카메라 스펙이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워낙 하더라고 루머가 매체마다 달라서 실제 카메라는 어떤지 제가 빠르게 제품 공수해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폴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내장형 S펜이죠. 아직까지 들리는 루머 소식에는 이번 폴드 8도 내장형 S펜은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따로 S펜 보관 케이스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 가격은 약 250만원 중후반인데요. 이는 전자 폴드 7보다 약 20만원 정도 비싸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바이올렛, 독점 컬러로 그린 색상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폴드 8은 최초로 2가지 모델로 출시합니다. 하나는 기존 폴드보다 더 가로가 길어지고 세로가 짧아진 접었을 때 여권 형태의 와이드 폴드로 카메라 비중보단 영상 시청과 멀티태스킹, 이북 리더, 게임 플레이가 중요하신 분들에게 최적화된 컴팩트 모델이고요. 폴드 8 울트라는 기존 폴드 비율에 좀 더 좋은 카메라와 더 큰 배터리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춘 완벽한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폴드는 이렇게 펼쳐서 쓸 거 아니면 굳이 사지 말라고 조언을 해요. 왜냐면
그렇다면 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펼쳤을 때 큰 대화면이다 보니까 넓은 메인 화면을 메인으로 쓰고 한손 조작이 필요하거나 좀 더 컴팩트하게 쓰고 싶을 때만 접어서 쓰시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폴드를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소비자층은 카메라 성능보다는 컨텐츠 소비, 멀티태스킹,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기본 폴드 A시 폴드 A 울트라보다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여성분들도 기존의 폴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좀 못 쓰겠다 싶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 보통 플립을 선택하시는데요. 이번 와이드 폴드는 여성분들도 보자마자 이거 되게 귀엽다 하고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 폴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니까 구매 부담을 줄여준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갤럭시 Z 플립 8입니다. 사실 플립 8은 디자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똑같다고 봐도 되죠. 커버 디스플레이는 약 4.1인치, 카메라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덮고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모습인데요. 무게는 약 8g 정도 줄여서 약 180g으로 전보다 좀 더 가벼워져 손목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도 6.9인치, 화면 비율도 똑같고요. 120Hz 주사율도 똑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대신 성능은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프로세서는 국가별로 엑시노스 2600 프로세서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탑재가 되는데요. 국내엔 엑시노스 2600 탑재가 매우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칩셋은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전작보다 유의미한 향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과연 삼성이 말한 대로 좋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크림, 그라파이트, 핑크, 독점 컬러로 민트 색상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고요. 예상 가격은 약 160만원 후반대로 전작에 비해서 다소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갤럭시 워치 9과 울트라입니다. 갤럭시 워치 9도 전작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집니다. 크기도 기존과 동일한 40mm와 43mm 두 가지 모델로 출시하고요. 사실 삼성이 전작에서 이미 크게 디자인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번 세대는 패밀리 룩을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유출된 공식 렌더링을 자세히 보면 둘이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스트랩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되게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 스트랩에 있는 스티치가 사라지고 중앙 부분이 파인 디테일이 추가가 되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디자인은 매우 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트랩 착용하는 방식도 기존에는 스트랩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다시 클래식한 시계 형태로 바뀐 것 같아 이 부분도 마음에 드네요. 이게 뭔가 렌더링 시계화면이 이뻐서 그런가 좀 더 전보다 이뻐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프로세서는 기존과 동일한 엑시노스 W1000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고요. 색상은 크림, 그라파이트, 실버 색상으로 출시해서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0mm 모델은 크림, 44mm 모델은 실버 색상이 시그니처 컬러로 추가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건강을 측정하는 피부 온도 센서가 센서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지고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새로운 AI 건강 기능 때문인지 과연 어떤 또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될 것인지 언팩트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워치의 끝판왕 모델인 갤럭시 워치 울트라 2도 출시가 됩니다. 디자인은 베젤이 훨씬 더 얇아지고 베젤링이 시간 단위 숫자 각인이 추가돼서 전보다 훨씬 더 시계다운 멋이 납니다. 사이즈는 47mm라서 가장 압도적인 크기고요. 측면 버튼부 마감도 좀 더 깔끔하게 변경이 되었죠. 색상은 새로운 색상인 티타늄 그레이와 티타늄 실버 색상이 추가되며 스트랩 디자인 역시 울트라만의 감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도 좀 더 좋아졌는데요. 약 5000니트로 전작 대비 66.7%나 더 밝아졌습니다. 이러면 채광이 쨍한 야외나 아웃도어 활동 시 시인성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특히 다이버 분들한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워치 울트라 2는 다이빙용 수심계 기준인 EN13319 인증을 받아 아주 정확한 수심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UI 및 기능도 업데이트가 돼서 청력 보호 기능, 생체 징후 분석, 일리 유산소, 부하 측정 등 새로운 건강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워치 울트라 2는 프로세서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기존 엑시노스에서 이번엔 퀄컴 웨어러블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 및 효율 개선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상 가격은 유럽 기준 워치 9은 30유로, 울트라 2는 50유로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번 갤럭시 언팩의 가장 비밀스러운 주인공, 미래형 새로운 AI 글라스인 갤럭시 글라스입니다. 삼성은 AI 기반의 새로운 웨어러블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얼굴에 착용하고 다니는 제품인 만큼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워위파크와 협업하여 일반 안경처럼 아주 깔끔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기대보다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빨리 써보고 싶네요. 이번 1세대 갤럭시 글라스는 우선 안경 아래 디스플레이가 없는 모델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AI 기능 중심으로 내부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되고 안경 다리에 터치 컨트롤과 버튼을 활용하게 됩니다. 해서 빠르게 전화나 음악 감상, 메시지 확인, 정보 검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미나이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음성으로 빠르게 물어보고 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건 스마트폰의 화면을
시선을 눈앞으로 옮긴 게 아니라 내 눈과 귀에 AI 비서를 상시 탑재하는 개념인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예상 가격은 디스플레이가 없는 1세대 모델의 경우 하나로 약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출시될 것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이 슬림한 안경테에 배터리가 얼마큼 들어가 있고 사용시간은 얼마큼 될지, 이것도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장시간 사용해보고 솔직한 후기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곧 열릴 새로운 갤럭시 언팩의 주요 핵심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언팩은 역대급으로 많은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만큼 제 지갑도 굉장히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제품 빠르게 공수해서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솔직한 후기 영상, 그리고 남들보다 품격 있게 쓸 수 있는 초기 설정, 꿀팁까지 알차게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신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현재 열심히 기획 중이니까요. 제품 받으실 분들은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벤트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